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대만 내무부가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사기 조직이 활발한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대만인들이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유인되어 사기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당한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에서 사기 조직과 연루된 외국인 260명이 석방되었으며 이 중 대만인 7명도 포함되어 대만 당국이 이들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대만 내무부는 출입국 관리국과 공항경찰이 대만인의 해외 출국을 면밀히 감시해 사기 조직 연루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항공사에는 전자항공권의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수리아 교통부 장관은 공항 내 승객 이동용 버스를 전기차로 전면 교체하도록 태국 공항공사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올해 태국 항공은 10대, 타이 에어아시아는 7대를 우선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항공사는 공항 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며 기존 차량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전기차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또한 태국 내 6개 공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완나품 공항의 솔라 루프탑은 2025년 중반부터 전력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일본은 태국 투자청에 1176건, 총 3천억 바트 규모의 투자를 신청했으며 주요 산업은 전자, 전기, 자동차, 기계, 화학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차이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태국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을 공식 방문합니다. 방문 일정에는 태국, 일본 투자 포럼 2025가 포함되며 300명 이상의 일본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국 대표단은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과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 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기업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MW가 2025년 하반기부터 라용 공장에서 전기차와 고전압 배터리 조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생산은 태국 내수용 전기차 공급을 목표로 하며 수출 계획은 없습니다. BMW 태국 CEO는 전기차 시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4년 BMW 판매량은 12,208대로 전년 대비 13.6% 감소했지만 미니는 1,451대로 7.6% 증가했습니다. 태국 광업국이 팡아주에서 리튬 탐사 허가를 승인했으며 펜아시아 이메탈이 5년간 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굴을 위해서는 주지사의 추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깐차나부리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므로 태국군 및 국유지관리청 승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 탐사 허가는 타이웨스트 뉴 메탈스와 룽신타위가 각각 받았으며 2026년까지 유효합니다. 광업국은 태국의 리튬 매장량이 전기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들은 충분한 경제성이 확인되면 정부와 협의해 채굴 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태국 북부 메홍손주 빠이 지역에 이스라엘 출신 이주민이 정착하고 있다는 소셜미디어와 이스라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메홍손 주지사는 경찰, 출입국 관리국, 군 등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검토했습니다. 당국은 빠이에 체류 중인 이스라엘인은 약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보도된 3만 명과는 차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빠이에는 유대교 예배당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반발의 의미로 이스라엘인 입장 금지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인이 카지노를 이용하려면 5천만 바트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제안이 논의 중이지만 국무원 사무총장은 이는 초기 아이디어일 뿐이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안은 2차 심의 단계에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50일 내 법안 완성을 목표로 신속히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도박이 아닌 관광명소 조성에 중점을 두며 태국인의 도박 문제를 방지하는 장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의견 수렴과 국민 투표는 다르며 정부가 여론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부패위원회가 전진당 소속 전 의원 44명에게 왕실 모독죄 형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윤리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나타폰 국민당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입법 활동이 위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윤리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신임한 준비로 인해 일부 의원만 먼저 출석해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타퐁 대표는 이번 조사가 개별위원에 대한 것임을 강조하며 법률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조사가 부당하게 신속히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송클라에서 열린 이동식 내각회의에서 가구당 9,000바트 규모의 홍수 피해 지원 예산과 3억 바트 규모의 공공인프라 복구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송클라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총리는 경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빠툼턴과 송클라 지역 방문 후 경제 활성화 및 환경 문제 해결도 지시했습니다. 한편 회의장 인근에서 남부 시민단체가 어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리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으며 푸미탄 부총리가 대신 요구사항을 접수했습니다. 라오스 총리가 패통탄 총리 초청으로 2월 20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8일 패통탄 총리의 라오스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방콕 정부청사에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협정 체결식, 공동 기자회견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공식 상징을 발표하며 패통탄 총리는 손사이 총리와 그의 부인을 위한 오찬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 교통 연결,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이 직면한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흑자국 관세 조치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대미 무역정책팀을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우티크라이 상무부 차관을 임명해 무역 흑자 축소 요구에 대비한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수입 확대를 논의하며 PTT 그룹과 미국산 에탄올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감시국 제외 및 일반 특혜관세 복원을 미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나콘사완주에서 1,000명 이상의 농민들이 쌀 가격 하락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쌀 가격이 톤당 5,400바트에서 6,500바트 수준으로 하락하자 농민들은 정부의 긴급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농민 대표들은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쌀 가격을 톤당 12,000바트로 보장하는 정책 시행, 농민 보조금 지급, 비료농약 연료 가격 통제 및 종자 품질 개선, 농민 부채 상환유예 2년, 그리고 정부가 쌀을 직접 매입해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태국 람푼에서 술을 마시며 철도 근처에서 새를 기다리던 주민 3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피해자들의 픽업 트럭이 철도 근처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희생자 2명은 선로 옆에서 1명은 선로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1명은 두부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망자 3명과 동행한 6명은 평소처럼 새를 잡기 위해 철도를 건너가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콕 치앙마이행 특급 열차가 접근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일행이었던 다른 3명은 선로 근처에 있지 않아 무사했습니다. 방콕 파타야 노선을 운행하던 고속버스가 촌부리주 박나뭉 지역의 36번 우회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과 운전기사 포함 총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버스가 도로를 가로막은 채 전복되어 있었으며 태국인 및 외국인 승객들이 경미한 부상과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구조대는 신속히 부상자들을 방콕, 파타야 병원과 박나뭉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버스가 파타야로 향하던 중 주유소에서 갑자기 나온 차량을 피하려다 급제동하며 균형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월 23일 방콕에서 35세 태국인 남성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8세 한국인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2월 11일 경찰에 출석해 무면허 운전, 신호 위반, 세금 미납 차량 사용,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2월 13일 두식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9월 15일까지 피해자에게 총 24만 500바트를 매월 8,000바트씩 분할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1,000바트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